노래방 문이 벌컥 열리던 순간 제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도우미로 들어온 그녀는 회사에서 매일 잡아먹을 듯 혼내는 악마 같은 여자 상사였습니다. 섹시한 정장 차림에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다정하게 팔짱을 끼더니 풍만한 가슴을 제 팔뚝에 밀착시키면서 그녀가 속삭였어요. 어머, 이 오빠 완전 연계잖아? 오늘 땡 잡았네. 우리 한번 제대로 화끈하게 놀아봐요. 노래방의 어두운 조명과 푹 눌러쓴 모자 때문에 그녀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악마 상사였던 그녀가 왜 밤엔 노래방 도우미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알아버린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박승우, 40살 먹은 중소기업 영업 대리입니다. 제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사람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시간의 반복이에요. 바로 제 직속 상사인 손은경 팀장님 때문이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실적이 곧 사람값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 팀장님은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별명이 악마 팀장이고요. 특히 저한테는 더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면 업무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혹시 팀장님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오나 안 들려오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전날 밤 10시까지 거래처 보고서를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보내놨죠. 나름대로 잘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침 회의 때 팀장님이 그 보고서를 볼펜으로 툭툭 치면서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박 대리, 제가 보고서 이딴 식으로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눈을 내리깔고 노트북 화면만 보고 있고 저는 괜히 손가락만 볼펜 위에서 굴리고 있었죠. 얼굴이 화끈거려서 정수리에서부터 열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이런 거는 미리 저한테 한번 물어보고 쓰면 좋잖아요. 혼자 알아서 다 아는 척하다가 꼭 이렇게 사고를 친다니까요. 일을 못하면 눈치라도 좀 챙겨요, 박 대리. 그 말에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저를 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웃지는 않았지만 그 시선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팀장님이 워낙 기준이 높고 까다롭다 보니 누가 해도 칭찬받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신경 쓰겠습니다.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저는 회사에서 중간은 하는 편입니다. 거래처 관리도 성실하게 하고 야근도 남들보다 많이 하고요. 그런데도 손 팀장님 눈에는 늘 뭔가 하나씩 부족한 사람으로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 나이에 일만 하고 여자는 안 만나냐고요? 그런 건 정말 오래전에 접었습니다. 30 중반쯤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크게 한번 싸운 뒤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소개팅이니 뭐니 그런 자리도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불 꺼진 방에 TV만 켜놓고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이나 라면으로 대충 끼니 때우고 소파에 쓰러져서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다 잠드는 게 제 일상입니다.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 인생에 이제 사랑 같은 건 없구나.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시작한다고. 그냥 이렇게 회사 다니다가 적당한 때에 퇴직하고 그렇게 흘러가다가 인생 끝나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마음은 편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팀장님한테 호되게 혼나고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면 가끔은 제 자신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 40살에 누구한테 사랑받는다는 기분이 뭔지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외롭게 살아가는 남자. 눈치만 보며 하루를 버티고 집에 가서는 말 한마디 섞을 사람도 없는 남자. 그게 바로 저 영업대리 박승우라는 사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워하던 손 팀장,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존재가 될 거라는 거요. 그 충격적인 밤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자리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민철이랑 소주 한 잔 기울이던 날이었죠. 저는 퇴근길에 팀장님한테 또 한 소리 듣고 기분이 바닥을 기고 있었고, 민철이도 회사 스트레스에 치여서 얼굴에 피곤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별 의미 없이 술이나 들이켜고 있었는데, 민철이 갑자기 소주잔을 내려놓더니 기분이 확 풀린 얼굴로 얘기를 꺼내더군요. 야, 승우야. 내가 지난주에 노래방 갔다가 진짜 죽여주는 도우미를 만났거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남자끼리 술자리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니까요. 누굴 봤다느니, 어디가 좋다느니, 그런 가벼운 농담 섞인 말들. 그런데 민철이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이 제 술잔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도우미가 말이야, 손등에 커다랗게 점이 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 얼굴이 딱 떠올랐습니다. 손등에 선명하게 자리한 검은 점. 회의 시간에도 보이고 서류 넘길 때마다 눈에 띄던 그 점. 손은경 팀장.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 다그쳤습니다. 손등에 큰 점이라면 설마 손 팀장님? 아, 아니지. 팀장님이 도우미 같은 일을 할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큰 돌덩이가 굴러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철이는 계속 신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돼 보이는데 긴 파마 머리에 몸매가 어휴 장난이 아니야. 허벅지랑 엉덩이도 탱탱하고 말도 잘 통하고 뭔가 묘하게 느낌이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헛기침만 몇 번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데 그게 분노인지 당황인지 저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민철이가 말한 정보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나이대가 딱 맞았고 인상차기도 비슷했고 게다가 손등에 큰 점이라는 특징은 너무나 결정적이었죠. 이상하게 계속 마음이 걸려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 도우미 이름이 뭐라고 했냐? 민철이 기다렸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아, 이름. 그래, 예명이 윤경이었어. 다음에도 자기 만나려면 노래방 사장님한테 윤경이 불러달라고 하면 된다더라.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일을 하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팀장님이 옆자리 직원에게 지시하는 목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회의 때 팀장님 손등이 다시 제 눈앞에 보였을 때 시선이 거기에만 꽂혀서 팀장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못 들을 정도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세상에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우연일 거야. 계속 그렇게 스스로 다독였는데도 머리 한쪽에서는 자꾸만 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팀장님인지 아닌지 가서 보면 확실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결국 며칠 동안 참고 참았던 호기심이 어느 순간 뚝 하고 끊어졌어요. 민철이가 말한 노래방에 가서 그냥 확인만 해보자고 그렇게 결심했죠.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사건이 시작되리란 걸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평소 회사에서 입던 셔츠나 정장 바지가 아닌 일부러 평범한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었어요.
혹시라도 정말 팀장님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야 했으니까요.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평소엔 거의 쓰지 않는 선글라스까지 꺼내 썼습니다. 노래방이 있는 골목에 들어섰을 때 왠지 모르게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가게 간판 불빛이 반짝거리고 골목 사이사이로 술 취한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사장이 저를 보더니 친근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저는 목소리를 일부러 낮추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윤경 씨 오늘도 나오세요? 사장 얼굴에 바로 알아보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 윤경 씨, 오늘 출근했어요. 금방 불러드릴게요. 5번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저는 방 안에 들어와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계속 쿵쿵 울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래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오늘 밤 완전히 녹여드릴게요. 귀에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길게 풀어내린 머리에 진한 화장, 몸에 딱 붙은 섹시한 정장, 허리를 부드럽게 흔들며 다가오는 실루엣, 그리고 손등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그 큰 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은경 팀장, 회사에서 매일 저를 잡아먹을 듯 혼내던 그 사람이 지금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저를 오빠라고 부르며 웃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던 데다 이곳 조명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녀는 자연스레 제 옆에 앉더니 아무렇지 않게 팔짱을 끼며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오늘 기분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기분 풀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낮에는 냉철하고 차갑기만 했던 상사가 지금은 제 팔에 기대어 애교를 부리면서 부드러운 미소로 달콤하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 그녀는 제가 긴장했다고 생각했는지 제 술잔을 직접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뭐 힘든 일 있으세요? 오늘은 다 잊어버리세요. 자, 건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확인만 하고 올 생각으로 왔지만 이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밤이 제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도요. 그렇게 멍한 상태로 몇 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처음이라서요. 그녀는 제 말에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이면 제가 더 잘 챙겨드려야겠네요. 그러면서 제 잔에 술을 가득 채워주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가 회사에서 보던 팀장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에는 보고서 하나만 틀려도 눈을 번뜩이며 혼을 냈지만 지금은 제 어깨에 살짝 기댄 채로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해도 눈앞에 그녀를 보자마자 계속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장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일하면서 수없이 혼나면서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거리감.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분명히 손등에 그 검은 점은 똑같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제야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도우미 일은 오래 하셨어요?
순식간에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술잔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치 견디기 힘든 얘기를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하다 쫄딱 망한 남편하고 이혼하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낮엔 회사 다니고 밤엔 여기 나와요. 이렇게라도 벌어야 집세랑 병원비가 맞거든요. 그녀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술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저도 구분이 잘 안 되더군요.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런 일 한다는 거 알면 회사에서 가만 놔두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치고 지나갔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차갑고 강해 보이던 사람이 사실은 벼랑 끝에서 겨우 버티고 있었다니요. 그 사실을 생각하니 제가 그동안 그녀를 악마 상사라고 욕했던 게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날 듯 말 듯 하다가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살짝 취한 듯한 눈빛이었는데 그 사이로 묘하게 슬픈 기색이 보였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뺨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죠. 그녀는 제 얼굴을 가까이 끌어당기더니 어두운 조명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이상하게 당신 앞에서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네요. 그리고는 도톰한 입술로 제 입술을 포개며 진하게 키스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뛰는데 진정시키느라 한참이 걸렸어요.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회사에서 그녀를 볼 때 예전처럼 두렵거나 위축되는 감정만 들지 않았어요. 어딘가 모르게 그 뒤에 숨어 있는 다른 얼굴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미운 상사만은 아니었구나. 회사에서는 여전히 차갑게 명령하고 보고서가 조금만 틀려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적했지만 저는 이전처럼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밤에 봤던 그 사람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처음엔 그게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 그녀가 멀리서 걸어오면 예전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이제는 이유 모를 이상한 감정이 섞여 올라오는 겁니다. 두근거린다기보단 뭐랄까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다 결국 저는 다시 그 노래방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녀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 모자를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썼고 어두운 노래방 조명도 얼굴을 제대로 비추지 않았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오빠, 오늘도 오셨네요? 그녀 목소리가 또 다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그날은 이전보다 표정이 조금 더 피곤해 보였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으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몸이 너무 피곤하네요. 낮에 회사 일도 많고 밤에 일까지 하니까. 저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낮엔 우리 팀장이고 밤엔 이렇게 일하고 대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녀는 잔에 소주를 따르면서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벌어야죠. 어쩌겠어요. 카드값은 기다려주지도 않으니까. 그때였어요. 팔짱을 끼며 장난스럽게 말하던 그녀의 시선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오빠 눈빛이 묘하게 익숙하네요. 그 말에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좀 흔한 얼굴이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내 장난스런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많긴 하니까.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들려오던 차갑고 빠른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감정이 실려 있고 무엇보다 너무 외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노래 부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었는데 요즘은 뭐라고 해야 할까 풀리지가 않네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아려져서 무심코 그녀를 오래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왜요? 제가 오늘따라 이상해 보여요? 아니요. 그냥 힘드시겠다 싶어서요. 그 말에 그녀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리더니 술잔을 내려놓고 작게 말했어요. 가끔은 누가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회사에서 마주했던 차가운 얼굴 뒤에 이렇게 약하고 지친 사람이 숨어 있었다니.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똑같이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유난히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들어줬죠. 마치 그동안 그녀가 참고 누르며 살아왔던 모든 마음이 제 앞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저는 이상할 정도로 그 노래방을 찾는 날이 많아졌어요. 마치 누가 등을 떠미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죠. 낮에는 손 팀장님에게 혼나고 밤에는 윤경 씨에게 위로를 받는 기묘한 생활. 누가 보면 정신 나갔다고 하겠지만 저는 그 시간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익숙함 속에서 자꾸만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낮에는 팀장이고 밤에는 도움이고 이 두 얼굴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뿐이구나. 물론 그 감정이 위험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노래방에 가서 윤경 씨 불러달라고 말했더니 사장님이 잠깐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지금 옆방에서 먼저 온 손님이랑 있는데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옆방에서 거친 남자 목소리와 당황한 여성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지 말라니까 왜 이래요? 아니, 이 아줌마가 엉덩이 좀 만지겠다는데 도우미 주제에 뭐 이렇게 튕겨? 손대라고 했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목소리에서 윤경 씨의 힘겨운 떨림이 들렸거든요. 노래방 문을 열고 뛰쳐나가자 이내 옆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남자 손님이 윤경 씨 손목을 난폭하게 잡아 끌고 있었고 윤경 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남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손님, 제발 그만하세요. 노래방 사장이 뛰어와 말렸지만 술에 취한 남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 순간 더는 참지 못하고 남자의 손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네가 이 아줌마 애이냐? 이 자식이 건방지게 어디서. 그 순간 격렬하게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제 모자와 선글라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장이 달려와 말리고 윤경 씨는 저 뒤쪽에서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윤경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표정을 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충격, 배신감, 수치심, 그리고 분노까지 담겨 있었죠. 설마 박대리?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당황해서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팀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말했어요. 시끄러.
이거나. 그리고는 도망치듯 노래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제 모자와 선글라스만 노래방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건 되돌릴 수 없게 됐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고 사무실 분위기조차 전날과 전혀 다른 공간처럼 보였어요. 손 팀장님은 평소와 같은 단정한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인사했는데 돌아온 건 짧은 끄덕임 뿐이었죠. 보고서를 가져가도 필요한 말만 하고 시선은 늘 모니터에 고정돼 있었고 저를 마주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혼나는 것보다 그 무표정이 훨씬 더 불편했어요.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멍하니 앉아서 같은 생각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지나갈까? 아니면 한 번은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죠. 퇴근 무렵 저는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퇴근 후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참 뒤에야 짧은 문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약속 장소로 고른 곳은 회사 근처 허름한 선술집이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손 팀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도 옅었고 표정도 지쳐 보였고 회사에서 보던 단단함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잔을 채우고 한 모금 마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테이블 위에 올린 손만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불편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죠. 저는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팀장님을 놀라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을 만들 의도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팀장님을 예전처럼 볼 수가 없었어요. 손 팀장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제가 왜 그 노래방에 갔는지 이제는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날 본 모습들이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던 그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모른 척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소주를 천천히 따르더니 잔을 밀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온 이상 피할 필요는 없겠네요. 오늘은 서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솔직해집시다. 그 말에는 질책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녀 얼굴엔 복잡함이 묻어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회사에서 보던 날카로움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자리가 단순한 사과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경계가 사라지는 첫 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숨김없이 이야기하자는 한마디 이후 손 팀장님은 잔을 살짝 굴리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박 대리, 나는 그날 밤 당신이 날 봤다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녀가 고개를 살짝 떨구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완벽해야 했죠.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 안 되는 자리니까. 그런데 당신 앞에서 그렇게 들켜버렸잖아요. 그녀는 잔을 비우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미움살 용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낮엔 일하고 밤엔 돈 벌고 이 생활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그토록 강해 보이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외로운 전쟁을 혼자 치르고 있었다는 걸.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가 잔을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박 대리는 내가 회사에서 괴롭힌 거 많이 미웠죠? 저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많이 미웠죠. 근데 지금은 마음이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 눈빛에 묘하게 부드러움이 스며 있었어요. 어떻게 다르게요? 팀장님이 그냥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뭐랄까, 사는 게 많이 힘들었던 사람? 그 말이 떨어지자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보는 듯한 미소가 얼굴에 걸렸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슬프고 따뜻한 미소였죠.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 소리가 뒤섞여 어수선했지만 저와 그녀 사이의 공간만큼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한번 움켜쥐더니 작게 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요. 저는 순간 당황해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게요? 이미 계산대로 걸어가고 있던 그녀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술도 깰 겸 좀 걷자고요. 밤거리는 조용했고 가게 간판 불빛만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뒤를 따라 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던 그녀가 모텔 간판 아래에서 멈춰섰습니다. 오늘 솔직해지자고 했잖아요. 팀장님은 모텔 간판 불빛 아래에서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을 밀고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모텔방에 들어서자 밖에서 들리던 차 소리도 멀어지고 우리 둘만 떨어져 나온 작은 섬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우리는 상사와 직원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짧은 거리였지만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사이의 모든 금을 지워버리는 느낌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그녀의 떨리는 손끝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에게 처음 마음을 맡기는 사람처럼 그녀가 아주 작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미치도록 그리웠던 누군가의 따뜻한 체온이었죠. 그녀도 제 품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외롭게 버텨온 사람이 처음으로 마음을 기댈 곳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참고 있던 감정과 외로움에 그대로 몸을 맡겼어요. 그렇게 우리는 팀장과 대리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밤이 새도록 몇 번이고 서로를 느끼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우린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무실에서 손 팀장님과 마주치는 순간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팀장과 대리였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공기가 스쳐 지나갔죠. 퇴근 시간만 되면 저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가 조용한 골목에서 만났어요. 회사에서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따뜻한 얼굴로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내 마음을 확인하려는 표정,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숨기지 못하는 눈빛, 그리고 저에게 기대고 싶은 사람의 몸짓.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 말은 규칙을 지키자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중 누구 하나라도 잘못되면 같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둘 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절대 눈빛을 오래 맞추지 않았고 말을 할 때도 거리를 유지했고 엘리베이터에서도 항상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이가 되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늦은 밤까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점심시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유난히 힐끗거리며 특정 방향을 향했죠. 저와 손 팀장님 쪽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인사팀 문 앞에서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메일로 온 사진, 진짜 손 팀장님 맞는 거야? 보니까 비슷하긴 하던데. 메일? 사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몰랐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기류가 온몸에 와 닿았어요. 그날 오후 제자리로 돌아가던 순간 인사팀 과장님이 손 팀장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 팀장님, 잠깐만 좀 오세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손 팀장님은 아무 표정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너무 불길했어요. 터질 게 터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으로 가까운 회사 동료 영철이에게서 갑작스러운 메시지가 왔습니다. 승우야, 너 지금 회사 난리 난 거 알아? 단톡방에 어떤 사진 돌았는데, 야, 이거 진짜 팀장님 아니냐?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을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영철이가 보낸 사진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노래방 조명 아래 쫙 달라붙는 정장을 입고 있는 손 팀장님. 그 옆에 서 있는 바로 저. 얼굴은 선명했고 상황은 오해를 부르기에 충분했죠.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이 사진이 회사 내부로 퍼졌다면 우리 둘 다 끝이다. 이걸 누가 찍은 거지? 제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술 취한 남자 손님, 팀장님 손목을 붙잡고 난동을 부리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중얼거리던 말. 이거 하나면 니들 인생 많이 피곤해지겠는데? 그 말이 귓속에서 울리면서 저는 진실을 거의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인간이었구나. 그날 나와 몸싸움하면서 찍어둔 사진을 회사로 보낸 거구나. 손 팀장님이 인사팀으로 들어간 지 이미 20분이 지나 있었고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인사팀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이 사진 정말 본인이 맞습니까? 회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듣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그때 인사팀 문이 열리고 손 팀장님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표정 하나 없이 걸어 나왔지만 눈이 붉어져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제 쪽을 보지 않고 바로 옆으로 지나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흘러가듯 말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말은 책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냥 상처였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어요. 그녀가 마침내 가방을 들고 일어섰을 때 저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 손목을 잡으며 말했어요. 팀장님, 잠깐만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건 제가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와서요? 말이 뼈처럼 날아왔지만 저는 뒤로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아니라 제가 나서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떠났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그녀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겠다고요. 저는 바로 노래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CCTV 남아 있습니까? 노래방 사장님은 제 표정을 보자 말없이 뒷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의 장면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취객이 팀장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고 제가 말리던 모습,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직원들이 뛰어오는 모습까지. 사장님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 인간이 카메라 들고 있었어요. 뭘 찍는지 몰랐는데 이걸로 장난친 모양이네요. 저는 CCTV 영상 파일과 그날 있었던 상황에 대한 사장의 진술을 받아들고 곧장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로 불려간 자리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진 속 상황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날 저는 손 팀장님을 보호하려고 나섰고 취객이 불법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여기 CCTV와 당시 증언이 있습니다. 인사팀은 놀라서 저와 파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회사 측에서 오해할 만했네요. 저는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오해할 만한 장면을 만든 건 제 책임입니다. 그러나 손 팀장님은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제게 하십시오. 그 순간 침묵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단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죠. 이 사람을 더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인사팀 회의실에서 나온 뒤 저는 손 팀장님이 어디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사무실에는 그녀의 자리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어요. 그녀에게 전화를 걸까, 메시지를 보낼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뭘 선택해도 상처만 더 줄 것 같았죠. 그러다 결국 회사 근처 그녀가 종종 혼자 공기를 쐬러 가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인데도 벤치 하나가 희미한 가로등 아래 조용히 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손 팀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님, 그녀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조금 옆으로 돌렸습니다. 왜 왔어요? 저는 그녀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사팀 찾아가서 오해 풀었어요. 사진 찍은 사람, CCTV, 진술 모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의심도 냉정함도 없었고 그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진심을 꺼냈습니다. 팀장님한테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등에 그 점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대리, 난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그 말은 제 마음을 짧게 찌르듯 흔들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이유 없어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밤엔 이런 모습으로 살고 그런 나를 당신이 본 게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섰습니다. 팀장님은 저보다 훨씬 많이 버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녀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 안에 고였던 감정들이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았어요. 그녀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날 밤 이후로 당신이 왜 자꾸 눈에 밟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어요. 저도 팀장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녀는 숨을 가다듬더니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한 번은 믿어볼까요? 그 물음은 간단한 말처럼 보였지만 그 뒤엔 감당해야 할 위험도, 책임도, 두려움도 모두 함께 들어 있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믿어보고 싶어요. 아니, 절 믿어주세요.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까지 본 모든 그녀의 표정 중에서 가장 솔직하고 가장 사람 같았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박대리가 아니라 승우 씨라고 부를게요. 제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따뜻했어요. 그 사건 이후 며칠 동안 회사 분위기는 잔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소문을 더 파고들려 했고, 누군가는 모른 척하며 하루를 지나가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말 많던 그 소문도 결국 다른 이슈들에 묻혀 조용히 사라졌어요. 인사팀에서는 회사 직원들에게 너무 과한 처사였다는 말을 듣기 싫은 듯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서 이동 대신 직급 조정이라는 아주 미세한 형태의 조치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손 팀장님은 제 자리 앞으로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일은 완전히 정리했어요.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었지만 하루하루 따뜻한 온기가 우리 사이에 쌓여갔죠. 회사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둘 사이의 분위기를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전처럼 수군대거나 흉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대신 이런 말이 조용히 오갔습니다. 저 두 사람 왠지 서로 많이 의지하는 것 같지 않아? 손 팀장도 요즘 얼굴이 좀 편해 보이네. 박 대리도 표정 좋아졌더라. 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하고 챙기는 사람을 향한 잔잔한 응원이었죠. 그리고 어느 흐린 금요일 저녁 손 팀장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승우 씨, 이렇게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님이 아니라 은경 씨로서 당신과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걸음이 같은 속도로 맞춰지는 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던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사람이 필요했던 두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살다 보니 깨닫게 되더군요.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도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혼자 견디다가 지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그 사실을 이해한 순간 세상도 사람도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뒤늦게라도 마음 기댈 곳을 찾았듯이 어디선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줄 따뜻한 사랑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